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말씀드렸던 대로 장순원 기자님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둔촌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순원 기자님이 둔촌 아파트 뭐 업데이트 안 해주시면 별일 없는 거죠, 거기는?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고 연내 분양하지 않습니까? 연내 입주하지 않습니까? 연내 입주. 네. 예, 알겠습니다. 한 1년 둔촌은 별일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전에 분양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네. 저는 분양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걸 또 꺼내고 그래? 와, 진짜 속이 쓰립니다. 받았어야 되는 건데. 네. 오늘은 일산 재건축 이야기 맞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신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뭐 원래는 한 50곳이었는데 좀 더 늘었죠. 뭐 연접한 데라든지 뭐 약간 부족한 것들을 해서 108곳까지 늘었고. 예. 용적률 750%까지 상향해 준다고 그래서 뭐 7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요 뒤에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기부채나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지 조금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왔는데 예.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종전 용적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기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용적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80%라면 여기가 이제 뭐 기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인프라를 늘리지 않거나 혹은 조금만 인프라를 늘려도 사람들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용적률을 이제 정해서 예를 들면 한 300%다. 예. 그럼 고까지 올려주는 데는 기부 체납을 최소 10에서 40%. 최소 10%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300% 올라가려면. 예.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제 40에서 70%. 그러니까 최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0%를 넘어가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40%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공짜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럼 용적률은 올라간 대신 기부 체납을 많이 하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 70%가 뭐의 70%를 늘어난 용적률의 70%, 40에서 70%인데 그러면 사실상 30%만 늘어나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하는 거니까? 요 예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를 설명을 잠깐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예를 들어서 기준 용적률이 300%, 여기가 300%고 예. 현재 180%면 여기서 종전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 가는 거는 300에서 180을 빼고 이 동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례를 정해서 요 구간에서는 몇 프로, 요 윗 구간에선 몇 프로 딱 정해서 그 기업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거기서 떼가는데 요걸 계산해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 뭐 특정한 도시에서 요 구간에선 15%를 기여하게 하고 요 뒷부분에서는 50%를 기여하게 한다고 하면 예. 이제 뭐 330%로 증가한 경우에 한 33% 정도, 그러니까 150% 포인트가 늘었잖아요. 예. 그 중에 33%를 떼간다. 33% 포인트. 기여분으로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늘어난 양의 5분의 1을 떼간다는 거죠. 그래도 늘어나는 게 훨씬 많네요. 네, 늘어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용적률에 관해서는 혜택은 혜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뭐 기존하고 되게 큰 혜택이냐 생각해보면 용적률을 올려주긴 하지만 지금도 서울시에서 3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 3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예. 기부 체납을 평균 뭐 10에서 15%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 용적률까지 올려주는 기부 체납을 뭐 최소 10%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기부 체납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조금 비슷하게 좀 떼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좀 나왔고 요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정해서 조례 뭐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요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걸 너무 지자체라고 해서 뭐 주민들 위해서 너무 낮게 기여율을 잡으면 인프라 시설 투자에 이제 본인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적정한 수준에서 찾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지금보다 조금 낮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기준 용적률이 몇이라고 하셨죠? 어느 정도?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예. 현재 이 도시계획상
지금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더 지어도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혹은 뭐 지금 정도의 기부 채납만 받아도 지은 아파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기준 용적률이라고 한다고 특별한 합니다. 대책이 없어도 수용 가능한 네. 잠재 성장률 같은 거구나. 잠재 용적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대략 한 200% 되니까 일기 신도시들이. 맞습니다. 근데 잠재 용적률 그냥 조금 더 지어도 사실 괜찮긴 해. 하는 게 한 300. 그 정도일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도시들을 세대당 한 4명 기준으로 예. 이제 설계를 했는데 예. 현재 인구가 2.1명 정도래요. 네. 현재 들어가서 세대 수는 뭐 계획한 대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보단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프라에 약간 버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프라의 버퍼라는 게 뭐가 있어? 학교, 병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학교, 병원은 인프라가 여유가 있을 근데 것 왜 같고. 이렇게 도로는 왜 이렇게 막혀 근데? 일산에서 출근하려고 그러면 죽는다. 5분 늦게 나오면 난리 사실 난다. 일산 막 그러는데. 내에서 막히는 것보다 일산에서 서울 들어가는 그 아니, 주요 물론이죠 당연히. 네. 구간이 막히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출퇴근 시간에 가장 자유롭지 않은 도로가 자유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그 제도가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허용 범위 2%가 얘기한 잠재 용적률보다 하여튼 좀 더 해준다. 네. 그 대신 기부를 조금 더 해. 네. 그래도 기부를 더 해도 그래도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는 거야. 네. 지금 이제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을 예. 올려줄 거다. 예. 그래서 혜택을 준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실제로 그게 혜택인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이게 궁금한 건 그렇게 네. 되면 일산이 사실 약간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럼 네. 야 일산은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네. 여전히 퀘스천인 건지 그게 네. 궁금하네요. 네, 그걸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왔는데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예. 이제 편의상 일산 A 단지라고 할게요. 예. 이제 요 지역인데요. 뭐 대충 어디쯤 있는 겁니까? 여기 저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 정도에 있는 지역이 있는 데인데 이종 여기가 어디야? 마두역하고 백마역 사이. 백마역 사이고 이게 뭐 일산에서는 아주 지금 핵심 주거지죠. 예.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 단지는 한 17,000평 정도 되고 예. 현재 용적률이 185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예. 85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현재. 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37평, 48평형. 그래서 대지 지분이 엄청 넓어요. 예. 22평이니까 뭐 적지 않죠. 그래서 일산 내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일산에서 뭐 몇 곳의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재건축을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사업성이 있는 곳인데 예. 여기를 약간 샘플로 삼아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40평짜리 아파트 몰려 있는. 네, 40평짜리 아파트가 몰려 있는 걸 한번 해봤는데 먼저 여기서 몇 개 이제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사업성을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몇 개 가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 그 당시의 분양가. 그러니까 재건축 완공되고 나면 네. 일반 분양을 좀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얼마에 분양되냐? 얼마에 분양될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사비. 요즘 공사비가 그렇죠. 많이 올라서 이슈잖아요. 예. 공사비랑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비율. 아까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 체납을 얼마 떼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에 가장 조합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많이 영향을 주는데 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사비하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된 시공비랑 저기 분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사비를 어떻게 추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로 이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예. 뭐 요즘에 다 알려져 있기에 공사비가 뭐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평당 700에서 800은 전체 건축 면적을 공사비로 나눈 수치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 뭐 예를 들면 34평 뭐 32평이다. 그럼 공사비가 만약에 800이라면 전체 공사비가 2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건 아니고요. 40평짜리 집이지만 지하 주차장도 한 20평 될 거고 자기한테 포함된 게 그런 것까지 다 그 공사비도 더 해야 되니까. 네. 공사비가 나오니까 실제 부담하는 공사비가 나오니까 내가 집이 30평이라면 평당 뭐 공사비가 800이라고 해서 800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까지 고려하고 들어가는 사업비를 고려하면 내 한 평은 한 1,800 정도 정도 들어간다. 부담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평이라면 30 곱하기 1,800을 해야 네. 전체 공사비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양가인데요.
여기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없어서 분양가를 벤치마크 분양가가 이제 나중에 얼마나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예. 그나마 좀 최근에 지은 데가 여기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킨텍스 뭐 M2 블럭 아파트라고 해서 예. 뭐 주상복합형인데 용적률이 한 360% 정도 되고 예. 지금 가격이 35평형이 한 13억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산에 이제 저기 GTX역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데네. 네, 위치가. 여기 슬리퍼 신고 여기 GTX역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일산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35평에 13억이니까 평당 한 4천 조금 안 되죠. 예, 3,800 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산 내부에서 이제 킨텍스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역세권으로 치면 여기 묘진 YCT라고 이제 일산 입구에 있어요. 네. 요게 가격이 36평형이 한 10억 내외입니다. 요즘 예. 10억. 네. 네. 한번 2억 9천 뭐 3억 요 안팎이거든요. 평당 가격은. 야, 저 아파트는 84명이 보는 중이네. 많이들 보고 있는 아파트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만약에 여기 저기 일산에 재건축을 해서 예. 분양을 하면 적게는 여기 일산 요진 YCT 정도 왜 분양될 거다. 될 것 같다. 그 정도다. 높게 뭐 잘 된다면 지금 아. 일산 그 GTX역 앞에 있는 고기가 네. 뭐 상향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네. 분양가가 평당 한 분양가가 여기 한 4천, 4천, 혹은 낮게 보면 3천. 네. 3, 4천 정도가 될 걸로 가정하면 얼추 될 것 같지 않냐? 네, 그렇게 계산을 일산 해봤어요. 재건축이 예. 되면. 예. 그럼 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 여기 잠깐만 보여주세요. 화면 좀 계속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예. 기부 체납을 이제 용적률을 300%로 해줬을 때 기부 네. 체납을 한 10% 정도 아까 최소가 1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떼간다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와, 이거 평균 세대당 분담금이 분양가가 4천만 원일 때는 한 4억 2천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분양가가 3천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가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5억 9천만 원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억에서 6억 사이. 네. 야,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총 사업비를 평당 1,800으로 예, 가정한 물론. 숫자니까 결국 저 돈 들 테니까. 들 테니까 네, 저게 당연히. 현실적인 금액인데. 야, 근데 많이 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올려줬습니다. 400%로. 400%. 네. 올려주면 분담금이 줄긴 합니다. 예. 근데 대신 여기서는 가정을 하나 한 게 그 300% 용적률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빡빡하고 1조 건도 좀 침해가 될 거고 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을기는 조금, 어렵죠. 조금 낮아질 거다. 분양가가 높을 수 어려서 약간 낮췄습니다. 10% 예. 정도 할인을 했는데 분양가를. 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분담금이 한 2억 8천에서 많게는 많게는 5억 4천 정도까지 부담이 되고요. 살짝 줄어들긴 한다. 좀 줄죠. 살짝 뭐 1억 이상 줄어드니까 좀 줄죠. 그런데 네. 근데 500%로 올려줬어요. 예. 네. 500으로 올려줘 봤더니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나네? 예, 늘어납니다. 왜? 이건 이제 충격이다. 그 아까 400%로 올렸을 때 할인을 해줬잖아요. 예. 분양가를 500%로 갔을 때는 20% 정도 할인을 더 하고 빡빡하게 할인한다. 더 빡빡하게 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기부 체납 비율이 아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높으니까. 예. 예. 아까 어라? 말씀을 잠깐 빠뜨렸는데 그 400%일 때는 기부 체납을 20%로 예. 주고 아. 500%로 갔을 땐 기부 체납 비율을 30%로 줬더니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더라도 가더라도 별로 득될 게 없고 오히려 빡빡한 답답한 아파트가 돼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세상에. 높여주면 그래도 기부채는 뭐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상식적인데 네.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같이 넣어야 되는군요.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죠. 아니 뭐 물론 그 어떻게 될지 가정이니까 모르지만 저의 가정이니까 근데 빡빡하고 깔고 있는 땅의 크기도 작아지니까 분양가도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용적률 높여준다고 뭐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네. 이걸 보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37평, 48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갔을 때 37은 37, 48은 48.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 일산의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 다운사이징 이제 재건축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40평대가 30평대, 뭐 20평대로 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평당 4천 정도가 유지가 되면 그 34평 같은 경우에 얼마죠? 13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3억이 정도 되고 그 34평 같은 경우에 아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지금 그렇겠죠. 48평을 팔면 48평이 이제 9억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일산에서 현재 48평을 그럼 9억에 팔고 네. 일산에서 현재 33평짜리 새 집으로 가면 아마 아까 좀 새 집 중에는 뭐 그냥 뭐 비싸지 않은 요진 YCT 같은 데가 네. 그게 9억에서 10억 사이 하니까 그것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저 다운사이징해서 가면 그 아무 부담금 없다. 근데 그건 지금도 다운사이징해서 가면 부담금 없는 일이 되니까 물론 뭐 요진 YCT보다는 마두동에 우리 아파트 재건축한 게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차이가 참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 400%까지 이제 올려주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지금 뭐 시장에서 한 330에서 350, 350. 뭐 그 사이에 이제 용적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평 기준으로 한 12, 3억 원이 된다고 하면 예. 이제 분담금 없이 현재 9억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뭐 한 10년 뒤에 34평짜리, 9평짜리 이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차액이 한 최소한 3억 안팎은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억 안팎의 차익. 그러니까 9억짜리 48평을 사면 예. 그걸 내면 예. 34평짜리 새 아파트가 그냥 얻을 되는데,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가격 차이가 한 3억 정도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좋은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차익을 노리고 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주도 하고 뭐 그 재건축 과정의 각종 스트레스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마진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뭐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산이 나중에 다 재건축이 되면 네. 지금 일산에 몇 안 되는 새 아파트만큼의 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겠냐? 그게 관건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양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기 재건축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뽑은 단지는 일산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요지 학군 로케이션 베스트. 학군 뭐 인프라 요지이긴 한데 그 이쪽 분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여기가 재건축만 되면 지금 구축이라서 억눌려 있어서 그렇지 일산 외곽인 GTX역의 그 가격이 최소 하한선으로 받쳐줄 거다. 예. 즉 평당 4천 이상은 갈 거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업성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까 용적률 상향 뭐 인센티브를 그러면 주면 뭐 그러면 꽤 뭐 합시다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고 조금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일산 재건축이 아무래도 10년 안쪽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3기 신도시에 창릉 신도시가 지금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들어오면 또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에 공급 쇼크가 있고요. 또 일산 내부에서 또 이제 재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예. 과연 여기가 그 가격을 가격대를 받쳐줄 수가 맞춰줄 거냐. 있겠느냐. 라는 이제 그러네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두동에 새로 재건축될 아파트가 네. 일산의 GTX 정차역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될 거냐? 네. 난 GTX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GTX가 근데 이거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일산 내부에서는 거기가 살기 훨씬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일산 살았어요. 저 신혼집이 일산 대화역에 세경 아파트라고 예. 그게 지금도 있는데요. 네. 작은 평형은 15평, 큰 평형은 19평입니다. 둘 중에 어디 살았는지는 묻지 마시고. 거기서 시작했습니까? 아니 그 거기서 2년 살고 이제 또 이사 오고 그랬죠. 그래서 일산 뭐 2% 제일 잘합니다.
여기 진짜 좋은 사실 도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일산에서 가장 좋은 곳인데도 이제 현재 사업성이 일산 좀 내부에서도 막 갈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그래도 조금 할만한 데와 요거 가지고는 그래도 안 되겠어 하는 데가 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이게 이제 시공비하고 기부 체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업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일산 내부에서는 이제 이제 아파트인데 이종인 곳하고 예. 소형들이 좀 중심이 된 곳들은 그 대지 지분도 작고 해서 이게 사업성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곳들은 사실 이게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그러네요. 지금 아까 용적률을 계속 올려주면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용적률을 올려줘도 네. 기부 체납으로 있으니까. 뺏어가는 거에다가 네. 용적률을 올려줬기 때문에 너무 빽빽해지는 빽빽 거. 답답해지는 거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면 네. 이게 뭐 올려줘도 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그 선을 찾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오히려 용적률 무조건 400, 올려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용적률 400이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처음에 기사 보여주셨을 때 네. 이게 뭐 750% 뭐 70층 뭐 아파트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뭐 나올 수야 있죠. 이론적으로 거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이 500%거든요. 예. 거기에 거기에 1.5배니까 이론적으로는 750%까지 줄 수는 있는데 예. 그냥 주진 않겠죠. 거기 뭐 그렇게 용적률이 상향되려면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네. 기부 체납을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네. 에이 알았어요 하고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이게 되게 생각보다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이게 저 재건축 할 때쯤 되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11억, 12억 뭐 비싸도 그러지만 그런데 미래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도 또 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사비 오르는 것과 네. 지금부터 아파트 오르는 건 그냥 서로 쌤쌤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공사비와 지금 아파트 값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매우 현실적인데 네. 참 답이 아니 나올 근데 그걸 또 늘려주면 이래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기부 체납을 좀 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그러면 해주세요 하면 그렇지. 뭐라고 왜 하겠죠? 쟤네만 특혜 주냐가 왜 나오겠죠. 일산만 이렇게 해주냐. 그렇습니다. 약간 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데이터고 네. 뭐요 이렇게 하면 1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성이시겠죠. 네. 할 수도 있고 그럼 정부도 1억 남는다고 이거 약간 하겠나? 지금 타겟팅이 약간 그 간당간당한 수준.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진짜 너무 좋은 조건이야 라고 하진 않을 테고 뭔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요 정도만 간당간당 하겠네. 누구는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 한다고 하겠다. 요런 정도로 맞췄을까요? 정부가? 그건 제가 뭐 정부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올려주면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확 좋아지죠.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간당간당한 선에서 이제 이쪽으로 그런 넘길 상황이에요,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정도이죠. 그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여기만 혜택을 줘서 기부 체납을 안 받는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여기가 만약에 땅의 가치가 높다면 땅을 최대한 본인들이 갖고 뭐 현금이라든지 네. 다른 걸로 기부 체납을 해서 땅의 가치를 온전히 가져가면 좋겠지만 뭐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성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산 내부에서도 좀 갈리고 그 다운사이징 재건축이 아니면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얻기는 힘들 거예요. 33, 33으로 근데 가면 사실은 일산 아파트의 장점이 네. 약간 멀고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이 가격에 2평형대야? 와 이거 진짜 좋다. 그게 최대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일산이 넓은 평수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일산 집값 싸다고 놀리는 겁니까 지금? 놀리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장점이죠. 장점이죠. 시내에서는 막 40평대 얼마 비쌉니까? 일산이 그거 살기가 되게 좋고 쾌적한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어쨌건 그 경제 사업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정이라서 뭐 사업비를 얼마로 할지, 공사비를 얼마로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할지 그거에 따라 사실은 약간 되게, 변동은 있겠죠. 예, 편차가 있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업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실 거고 뭐 아닌 분들은 좀 낮게 평가를 하실 텐데 야. 저는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하는 거는 이제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고 않다. 좀 다운사이징 한다고 하면 사실 재건축은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입주할 때까지 자기 돈 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운사이징만 하면 네. 근데 또 다운사이징. 뭐 나는 넓은 평수가 좋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테고. 예.
그렇게 해봐야 지금 갈아타는 거랑 똔똔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해결이 되려면 네. 지금 일산 아파트의 앞으로 계속 미래 가치가 미래 가격이 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그 공사비 인상률 이상은 비트에서 올라가야 네. 이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해야지. 낡은 아파트가 득식을 거리면 서울의 새 아파트는 막 몇백억 할 수 있으니까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재건축 하려고 들여다봐도 야 이건 집값이 계속 올라야 재건축이 되겠구나 하는 계산과 마주할 수밖에 그게 없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게 이게 이제 재건축 중요한 얘기했대. 재건축 예.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줘도 시공비하고 그러니까 그 공사비하고 분양가의 마진 폭이 커야지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점점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용적률을 올려줘도 그게 답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평당 1,800이라고요 이번에? 네, 공사비가 평당 1,800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공사비 그러니까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네. 그러니까 30평 아파트 지으려면 네. 하여튼 5억은 최소한 든다 그 말이잖아요. 네, 5억 맞습니다. 6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 아파트와 새 아파트 사이의 가격 갭이 5억 6억이 안 되면 뭐 답이 잘 안 나오는. 간당간당한. 야 너네 하나 더 지어서 더 분양해 그러면 돈 생기잖아 라고 하는데 하나 더 짓는데 짓는 돈이 6억. 근데 분양가가 5억? 이러면 그렇지. 안 지을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용적률 확 줘? 그래서 제가 네. 2%가 웬만하면 모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안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좀 바꿉시다라고 목 놓아 외치다가도 예.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모르.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상으로는요. 그냥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예.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그때 다른 동네에 그러면 으쌰으쌰가 돼서 우리도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하면서 이제 다들 다 용적률 높은 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후하게 주면. 근데 국토부 관계자하고 제가 잠깐 그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큰 게 예. 용적률이 400 이상 넘어가면 그 되게 쉽지 않답니다. 보통은 많이 줘도 한 400 정도까지만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매모하고 다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하시는 말씀들이 예.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리모델링. 그래. 근데 리모델링이요. 예. 재건축보다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조금 적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건 분담금 들잖아요. 집에 인테리어 하면 돈 드니까. 리모델링 할 때 조금 몇 층 더 지어서 요거 팔아서 그 공사비를 메꿔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다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살려서 지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 신축을 지어놔도 느낌이 이상해요. 신축에서 느껴지는 원인 모를 구축의 향기 여기 나기 때문에 이게 낮고 층고도 낮고 뭐 뭔가 평면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아파트를 비싼 값에 못 팔아요. 그러니 돈이 적게 들어오고 그럼 공사비 충당이 안 되면 결국은 분담금도 비슷하고 공사 기간도 비슷하고 어차피 팔 수 있는 물량이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 전국 어디에도 리모델링이 정답인 곳은 없다.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도 안 되고 리모델링 된 바에는 재건축을 하고 말지가 항상 현명한 정답이 되기 때문에 걱정인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운사이징을 하면 사업성이 이제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기존에 내가 내 평수 그대로 가면 알겠습니다. 사실 분담금 꽤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게 뭐 원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해갖고 노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고 이번에 시행령 나오면서 108곳 정도까지 늘었잖아요, 대상지가.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뭐 여수, 구미 이런 데도 다 이제 해당지거든요. 근데 사실 일산만 해도 되게 수도권의 핵심이면서 요지의 이제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지금 용적률 혜택을 줘도 이제 사업성이 뭐 나올 수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데도 있는 정도니까 뭐 지방은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지
뭐 너무 좀 들떠거나 우리도 이제 된다고 큰일입니다.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에 6억 이하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6억 이하인 동네는 네. 진짜 이건 용적률을 만 프로를 줘도 답이 안 나오는 거라서 네. 좀 쉽지 않은. 근데 답은 하나 2%가 있긴 있습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저렇게 지어놓고 지금부터 신도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요거는 1가구 2주택에도 해당 안 되고 양도세도 안 매깁니다. 네. 그러면 지방처럼 요즘 그러면 지방은 이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하나씩 이제 일산집 새로 지은 아파트 사면서 가격이 가격을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할 수는 있을 거다. 뭐 모르겠습니다. 살짝 뭔가 느껴지는 사자의 향기가 느껴지죠. 이건 또 논란일 것 같은데.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본인이 정부 관계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은 되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산 시뮬레이션이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뭐 채팅창에서도 일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근데 일산만의 일기 문제가 신도시 아니고 전체가 다 이래요. 전체가 다 빼고. 관련된 문제여서 요거는 참 어떻게 이게 서울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상계동 있는 저쪽 그쪽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 조금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서 재건축해야 되는 그 모든 단지들이 다 이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네, 사실 일산은 거기 상계동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괜찮은 괜찮아요. 게 거기는 평수가 작아요. 제가 요즘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정부가 재건축 뭔가 이런저런 완화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사업성이 좋은 강남이나 이런 데만 너무 좋아. 강남 무조건 좋잖아요. 어차피 사업성도 되는데 이런저런 규제까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는 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옆에 베드타운은 안 일어나면 집값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 없을 때 최상욱 대표님 모셔놓고 이제 그걸 주제로 강의한 걸 네. 저도 봤는데요. 네.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 될 만한 곳이라도 빨리빨리 지금 해야 예. 지금 이 골치 아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으로 5년 고민해도 착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고민할 동안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이제 고민을 어떤 식으로 풀어놓고 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1번. 그리고 이거는 강남 아파트 특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강남 아파트 소유자면 지금 안 합니다. 이거 일산 아파트나 혹은 다른 1기 신도시 아파트나 지방의 그 택지지구의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시켜주다 보면 전국의 용적률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건축 안 해도 돼. 급한 아파트가 아닌 강남 아파트들은 사실 안 하고 버텨야 돼요. 지금이야 다시 해봐야 300% 받기도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한 10년만 버티면 400%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을 꼬셔서 죄송합니다. 유혹을 해서 빨리빨리 해. 30년만 돼도 해줄게 라고 해서 하는 게 그게 강남 특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나중에 용적률 올려줄 때 강남 특혜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이 해야 나중에 일산에서 뭐 이사도 와서 사시기도 하고 예. 재건축하는 동안 그런데 그거를 뭐 아닙니다. 뭐 의견은 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였다. 자, 장소영 기자님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업데이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